기쁨과 목적을 지닌 노화의 예술. 축하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옷을 받는 것은 수관이 불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시그니처 향을 뿌리거나 추억을 속삭이는 빈티지 시계와 함께 해보세요. 주울리가 빛바랜 스웨터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귀걸이로 바꾸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보폭은 길어졌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습관, 자기애로서의 위생, 의도적으로 샤워하십시오. 기립박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거품을 내고 헹구고 보습하십시오. 컬러 테라피, 회색을 버리세요. 에메랄드 그린, 선셋 오렌지, 오션 블루 등 당신의 정신을 반영하는 색상을 입으세요. 내가 즐겁게 옷을 입으면 세상도 그것을 비춰줍니다. 2. 완고함은 마법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거실이 다시 숨을 쉬었고 그녀도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선언문. 10분 규칙. 매일 서랍 하나를 처리하세요. 질문. 이것이 기쁨이나 목적을 불러일으키나요? 매립이 아닌 유산. 가보를 소중히 여길 조카에게 물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4. 인내심.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비결. 그 느린 계산원, 그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식료품점에서 줄리의 깨달음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평화를 훔칩니다. 그녀가 짜증보다 호기심을 선택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처음일지도 모르지. 잘 지내보자. 그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서적 민첩성을 연습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찰칵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4번 숨을 들이쉬고 6번 숨을 내쉬십시오. 응답하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거실이 다시 숨을 쉬었고 그녀도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선언문. 10분 규칙. 매일 서랍 하나를 처리하세요. 질문. 이것이 기쁨이나 목적을 불러일으키나요? 매립이 아닌 유산. 가보를 소중히 여길 조카에게 물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4. 인내심.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비결. 그느린 계산원. 그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식료품점에서 줄리의 깨달음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평화를 훔칩니다. 그녀가 짜증보다 호기심을 선택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처음일지도 모르지. 잘 지내보자. 그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서적 민첩성을 연습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찰칵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4번 숨을 들이쉬고 6번 숨을 내쉬십시오. 응답하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찾기. 심술궂은 이웃. 어쩌면 그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말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힘의 움직임입니다. 행동 촉구. 오늘 용기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읽지 않은 스웨터를 기부하십시오. 손자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문자로 보내세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세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줄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고 긴장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 되었나요? 스냅하는 데는 빠르고 우아함을 나타내는 데는 느린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은 점점 줄어드는 자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좌절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날 밤 외로움은 탄 커피보다 더 쓰게 느껴졌다. 그래서 며칠 후 같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집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그의 미소는 일출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가방을 깃털처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간호학생인 마커스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줄리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달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기쁨.
줄리의 식료품 저장실은 만료된 쿠폰과 반쯤 사용한 향신료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 왜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어느 날 아침, 줄리는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에 주리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같은 계산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 대화에서 줄리는 강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의 친절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인내심을 잃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줄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고 주어야 할 조언이 있었고 다시 살아볼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전화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통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딸이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줄리는 마침내 괜찮아요? 이제 전화를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머뭇거리더니 엄마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은 듣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통화하는 건 전부 엄마에 관한 것 같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줄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원치 않는 조언을 제공하고 주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등 얼마나 자주 대화를 주도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싶지만 듣지 않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은 어때요? 요즘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도 방해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표면적인 농담에 집착하는 대신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주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더 깊은 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눈앞의 사람에게 진정으로 집중하십시오. 줄리는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그녀는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딸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메시지가 있을 때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화는 더욱 길어지고 따뜻해지고 의미가 커졌습니다. 최고의 대화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느꼈거나 자신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줄리는 독립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관리하고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가족의 반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단순한 일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주차장에서 무거운 식료품 가방을 들고 씨름했습니다. 친절한 청년이 이를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줄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녀는 허리가 아프고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피로와 함께 외로움도 찾아왔다. 그날 밤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거부한 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행위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밀어낸다면 그들은 제한을 중단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도록 허용하면 연결이 촉진되고 따뜻함과 인류의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삶을 더 쉽게 만듭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관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키는 선물입니다. 다음에 줄리가 쇼핑하러 갔을 때 그녀는 같은 청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가. 줄리는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젊은 계산원이 식료품을 더듬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인내심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그의 움직임은 느렸다. 그녀가 좋아하기에는 너무 느렸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려다보며 부끄러워했고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악의나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질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 순간 줄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과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스냅하는 데는 빠르고 우아함을 나타내는 데는 느린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바심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되기 쉽습니다. 줄리는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젊은 계산원이 식료품을 더듬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인내심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그의 움직임은 느렸다. 그녀가 좋아하기에는 너무 느렸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려다보며 부끄러워했고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악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질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 순간 줄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과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스냅하는 데는 빠르고 우아함을 나타내는 데는 느린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바심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되기 쉽습니다. 어긋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시간을 가져라와 같은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간단한 몸짓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줄리는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같은 젊은 계산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 짧은 대화에서 줄리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좌절감보다 인내심을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상호작용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너무 빨리 인내심을 잃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에서 귀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허붙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시간을 가져라와 같은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간단한 몸짓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줄리는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같은 젊은 계산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 짧은 대화에서 줄리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좌절감보다 인내심을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상호작용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너무 빨리 인내심을 잃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에서 귀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줄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원치 않는 조언을 제공하고 주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등 얼마나 자주 대화를 주도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싶지만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비록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끼어들기 전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표면적인 농담에 집착하지 말고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잘 지내세요? 대신에 이번 주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더 깊은 연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줄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원치 않는 조언을 제공하고 주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등 얼마나 자주 대화를 주도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싶지만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비록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뛰어들기 전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표면적인 농담에 집착하지 말고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잘 지내세요? 대신에 이번 주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더 깊은 연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줄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그녀의 딸이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단지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질문을 했고 딸이 화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질문이 있을 때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통화는 더욱 길어지고 따뜻해지고 의미가 커졌습니다. 최고의 대화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느꼈거나 자신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악의 댓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줄리는 독립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가족의 반석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집안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때는 수월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차에서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들어 올리느라 애썼습니다. 지나가던 친절한 청년이 이를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줄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허리가 아프고 답답함이 마음속으로 솟아올랐다. 육체적인 긴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외로움으로 인해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움을 주려는 누군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결을 조성하고 인류애를 공유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 거절하면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삶이 더 편해지며 우리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도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불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다음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원이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줄리가 가게에 갔을 때 그녀는 같은 청년을 보고 미소를 연상적으로 재구성하여 그녀의 성장 순간을 인간관계의 테피스트리로 엮은 것입니다. 줄리는 계산원이 식료품을 더듬는 동안 발을 두드렸습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그 말을 즉시 후회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청년의 손은 떨렸다.
새 직장, 첫 주였다. 그녀의 짜증은 수치심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언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악역이 되었는가? 그날 밤 그녀는 쿠키를 굽고 카드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뒤 가게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계산원의 미소는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았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다. 줄리는 친절이 근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한 침묵. 줄리의 딸인 레나는 매주 일요일에 전화를 걸곤 연상적으로 재구성하여 그녀의 성장 순간을 인간관계의 테피스트리로 엮은 것입니다. The Grocery Store Epiphany. 줄리는 계산원이 식료품을 더듬는 동안 발을 두드렸습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그 말을 즉시 후회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청년의 손은 떨렸다. 새 직장, 첫 주였다. 그녀의 짜증은 수치심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언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악역이 되었는가? 그날 밤 그녀는 쿠키를 붓고 카드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뒤 가게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계산원의 미소는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았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다. 줄리는 친절이 근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한 침묵. 줄리의 딸인 레나는 매주 일요일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이제 몇 주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줄리가 이유를 물었을 때 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듣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 말이 찔렸다. 줄리는 자신의 방에 원치 않는 조언, 레나의 이야기를 휩쓸고 있는 이야기 등 오래된 대화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그녀는 혀를 깨물었다. 당신이 흥미로운 일을 말해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나는 망설이다가 빵집을 시작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옛날처럼 전화선을 통해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줄리는 듣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들 수 없었던 자존심의 가방은 무거운 것입니다. 줄리는 식료품을 사는데 낯선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던 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기명을 질렀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날 밤 외로움은 탄 커피보다 더 쓰게 느껴졌다. 그래서 며칠 후 같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집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그의 미소는 일출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가방을 깃털처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간호학생인 마커스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줄리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달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기쁨. 줄리의 식료품 저장실은 만류된 쿠폰과 반쯤 사용한 향신료의 박물관이었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는 낡은 지갑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 왜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어느 날 아침, 줄리는 혼자 여행인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파리. 그녀는 길거리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자신의 서툰 프랑스어를 비웃고 레나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 푼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잘 익은 딸기와 좋은 와인을 테이블에 차곡차곡 쌓아 남은 음식 없음 포트럭을 주최했습니다. 낡은 빵을 먹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녀가 건배했습니다. 초대 줄리의 이야기는 좌절감, 침묵, 자부심, 팬이 꼬집음으로 엮은 이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을 하나하나 풀어서 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엮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대화를 지배하거나 구명뗏목처럼 검소함에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선택해보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더 오래 들어보세요.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가장 활기 넘치는 시절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 다음 용감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을 선택하는 작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공유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줄리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 1. 계산 때 깨달음. 좌절에 대한 인내. 불안한 계산원이 식료품을 더듬는 동안 줄리의 발은 초조하게 두드렸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나요? 그녀는 짤깍 소리를 냈다. 청년의 손이 떨렸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즉시 줄리의 배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화난 고객이 되었나요? 그녀는 궁금했다. 변화, 스트레스의 과학, 스네팅은 양쪽 모두에게 코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일일 스트레스를 30%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치료법으로서의 친절. 줄리는 다음 주에 돌아와 같은 계산원에게 천천히 서두르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미소? 매장 형광등보다 더 밝아요. 당신의 행동. 다음번에 좌절감이 커지면 이게 내일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종종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2. 듣기 위기. 말이 벽이 될 때 줄리의 딸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주인은 자신의 조언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용. 조용한 연결 끊김. 10대 중 68%는 부모가 방해하면 문을 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Pew Research. 잃어버린 유대. 관계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번성합니다. 줄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80-20 법칙. 80%는 듣고 20%는 말하세요.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녀의 새로운 만트라가 되었습니다. 결과? 더 긴 통화. 있습니다. 손녀의 상처받은 표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박탈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균형, 경험에 대한 지출. 연구에 따르면 사물이 아닌 순간에 돈을 지출하면 행복이 70% 증가합니다. 관대함의 유산.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한 것은 저축보다 더 가치 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귀하의 초대, 일몰 크루즈, 가족 초상화 촬영 또는 재미있는 기념품을 마음껏 즐기세요. 기쁨 화합물. 최종 생각. 노화는 경직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삐를 풀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줄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인내는 세대를 이어줍니다. 듣는 것은 사랑을 깊게 합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면 연결이 촉진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행동 촉구. 가장 공감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번. 있습니다. 손녀의 상처받은 표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박탈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균형, 경험에 대한 지출. 연구에 따르면 사물이 아닌 순간에 돈을 지출하면 행복이 70% 증가합니다. 관대함의 유산.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한 것은 저축보다 더 가치 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귀하의 초대, 일몰 크루즈. 가족 초상화 촬영 또는 재미있는 기념품을 마음껏 즐기세요. 기쁨 화합물. 최종 생각. 노화는 경직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삐를 풀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줄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 인내심을 기르고 싶다면 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절이 당신의 순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다물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둘 다 열고 성공하세요. 모든 구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건강한 저축 계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어쩌지?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린다의 최대가 왔습니다. 주말 시골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이킹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긴장을 풀 거예요. 그녀의 친구가 주장했습니다. 줄리의 반사작용은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하다? 외식? 그녀는 그것이 경솔한 이유를 12가지나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즐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젠가를 위해 몇 년간 저축해두었던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언젠가가 결코 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소유의 경험이 재정적 신중함은 중요하지만 인생은 장부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취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 등의 경험은 물질적인 것보다 거시도 현명한 선택인 12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수년 동안 줄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어려운 미래인 어느 날을 위해 저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이 그녀가 내내 아껴두었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 책임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인생은 내일만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이 진정한 행복의 화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나들이 또는 취미와 같은 경험에 지출하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반면 물질적인 것들은 종종 몇 초 안에 빛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요? 돈은 은행 계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도구입니다. 보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노후를 최대한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맛있는 식사, 창의적인 취미, 짧은 탈출 등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지출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재미있는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저축의 일부를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특별히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인생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줄리는 마침내 그 주말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녀는 몇 달 동안보다 이틀 동안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린다를 옆에 두고 일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녀가 내내 간직해왔던 것, 즉 순수하고 순수한 기쁨의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미뤄왔던 경험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대 격차 해소, 비판에서 연결까지 줄리는 손자 이튼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그녀의 하루를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학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최신 트렌드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화가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튼은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앱에 대해 신나게 언급했습니다. 줄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화면을 쳐다보는 대신 밖에서 놀았습니다. 이슨은 조용히 있다가 가야 할 것 같아라고 중얼거리다가 다시 전화기로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문이 찰칵 닫히자 줄리는 후회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어렸을 때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에게 이해시켜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세상을 무시한 걸까요? 이것이 젊은 세대를 밀어내는 이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해되기보다는 비난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을 촉진하는 대신 거리를 만듭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괜찮습니다. 각 세대는 고유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리를 놓는 일은 비판이 아닌 간 연결이 세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단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서 토론해 보세요. 과거를 잊는 방법, 낡은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줄리는 창가에 앉아 땅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기쁨 대신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익숙한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기억, 풀리지 않는 논쟁, 후회가 영화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이웃인 린다는 줄리의 먼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줄리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간 연결이 세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단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서 토론해 보세요. 과거를 잊는 방법, 낡은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줄리는 창가에 앉아 땅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기쁨 대신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익숙한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기억, 풀리지 않는 논쟁, 후회가 영화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이웃인 린다는 줄리의 먼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줄리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떠오르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적어둔 다음 놓아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감정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놓아준다는 상징적 행위로 종이를 찢거나 태워버립니다. 그날 밤 줄리는 펜과 종이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페이지에 쏟아부었습니다. 편지를 구겨서 벽난로에 던졌을 때 그녀는 낯선 가벼움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인질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줄리는 항상 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졸교적으로 쿠폰을 깎고 휴가를 건너뛰고 필수적이지 않은 떠오르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적어둔 다음 놓아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감정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놓아준다는 상징적 행위로 종이를 찢거나 태워버립니다. 그날 밤 줄리는 펜과 종이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페이지에 쏟아부었습니다. 편지를 구겨서 벽난로에 던졌을 때 그녀는 낯선 가벼움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인질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여정을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줄리는 항상 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으로 쿠폰을 깎고 휴가를 건너뛰고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구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건강한 저축 계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어쩌지?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린더의 초대가 왔습니다. 주말 시골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이킹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긴장을 풀 거예요. 그녀의 친구가 주장했습니다. 줄리의 반사작용은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하다? 외식? 그녀는 그것이 경솔한 이유를 12가지나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즐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젠가를 위해 몇 년간 저축해 두었던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언젠가가 결코 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소유의 경험이 재정적 신중함은 중요하지만 인생은 장부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취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 등의 경험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기에 먼지가 쌓인 후에도 일몰 저녁 식사, 즉흥적인 자동차 여행, 도자기 수업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돈은 단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보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만든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 즐거운 기금 지정. 크든 작든 모험을 위해 저축의 일부를 할당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인생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줄리는 그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껴두었던 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밝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대 간 격차. 줄리는 손자 이탄을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학교와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그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새 앱을 언급하자 그녀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화면에 붙어 있지 않고 밖에서 놀았어요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턴은 물러났고 줄리는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향수가 그의 세계를 일축한 걸까? 비판이 역효과를 낳는 이유. 세대 간 차이는 피할 수 없지만 과거를 더 나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현실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결합하는 대신 벽을 만듭니다. 모든 시대에는 투쟁과 승리가 있습니다. 연결은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번창합니다. 갭스왑을 연결하는 방법. 자세히 말해주세요에 대한 내 시절 질문하세요. 듣다. 공통점 찾기. 줄리는 나중에 이턴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며 활발한 교류를 촉발시켰다. 그들의 세계를 축하하세요. 격려는 신뢰를 키워줍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그들의 잠재력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목에 단풍이 떨어지자 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 즉 배신, 해결되지 않은 가족 불화, 가보지 못한 길 등으로 뒤덮인 또 다른 휴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멈출 수 없는 영화인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 원한을 품는 것은 인생에서 바위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치게 됩니다. 원한에 독이 존재한다. 놓아주는 것의 기쁨. 과거를 청산하고 인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 통찰 1. 모든 돈을 저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작은 삶을 살아보세요. 줄리는 항상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쿠폰 잘렸습니다. 휴가 건너뛰었습니다. 모든 구매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깔끔하게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면 어쩌지? 그녀의 친구 린다가 시골 여행에 그녀를 초대했을 때 줄리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가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이유. 재정적 신중함은 현명하지만 인생은 장부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유가 아닌 경험이 지속적인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 일몰 저녁 식사, 그 주말 여행, 그 도자기 수업,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줄리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실천 계획, 즐거운 기금을 조성하십시오. 모험, 취미 또는 과실을 위해 저축의 10%를 따로 확보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즐거움을 미루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공원에서 라떼 한 잔, 콘서트 티켓으로 순간을 즐겨보세요. 통찰력 2.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십시오. 줄리의 손자 이튼은 한때 학교와 비디오 게임에 대해 끝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금 어색한 침묵. 그가 새 앱을 언급하자 줄리는 예전엔 아이들이 밖에서 놀았죠.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역효과를 낳는 이유. 그들의 행동 방식을 무시하면 세대 간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비판은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듣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판단을 호기심으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로 바꾸십시오. 자세히 말해보세요. 뭐가 재미있나요? 공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귀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하세요. 귀하의 앱은 제 첫 번째. 카메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 역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축하하세요. 이벤트에 참석하고 그들의 열정에 대해 물어보세요. 연결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통찰 3. 과거를 청산하세요. 미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줄리의 휴일에는 배신당한 친구, 해결되지 않은 가족 불화 등 유령이 출몰했습니다. 과거가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그녀의 현재를 흐리게 했다. 그녀의 이웃 린다는 왜 그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픈 이유. 원한과 후회는 오늘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들은 관계를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급증시키며 활력을 약화시킵니다. 용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길, 후회의 재구성.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대신 상징적 해방. 고통을 기록한 다음 불태우거나 잘게 찢습니다. 제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지금의 닷. 오래된 상처가 다시 표면화되면 초점을 전환하세요. 지금 이 순간 뭐가 좋은데? 최종 생각, 줄리의 여정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잘 늙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내일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이든 진심 어린 대화든 늙어가는 상처를 쉬게 하는 것이든 인생의 선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무게와 놓아두는 것의 가벼움, 비밀 9, 기쁨의 화폐. 줄리는 항상 돈을 깨지기 쉬운 갑옷처럼 세심하게 보존하고 거의 만지지 않는 것처럼 다루었습니다. 서랍에 쌓인 쿠폰, 휴가 연기, 만약이라는 가혹한 조명 아래 모든 구매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녀의 저축 계좌는 늘어났지만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 린다의 초대가 왔습니다. 시골에서의 주말, 숨을 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줄리의 본능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가와 관대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좀 더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맛본 게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를 위해 저축하지만 언젠가가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는 보편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소유물이 아닌 경험이 우리 삶에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이킹, 함께 나누는 식사, 즉흥적인 자동차 여행. 이것들은 최신 장치보다 오래 지속되는 순간입니다. 줄리는 햇볕을 받으며 웃으며 마음이 가벼워진 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린다와 공유한 일몰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저축해온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12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수년 동안 줄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어려운 미래인 어느 날을 위해 저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이 그녀가 내내 아껴두었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 책임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인생은 내일만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이 진정한 행복의 화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행, 나들이 또는 취미와 같은 경험에 지출하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반면 물질적인 것들은 종종 몇 주 안에 빛을 잃는 경우가 말해주세요.로 바꾸세요. 이 턴이 돌아왔을 때 줄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략을 설명하는 그의 눈은 빛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밀 11, 놓아주는 연금술. 줄리의 과거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배신, 쓰라린 논쟁, 가지 않은 길. 각자는 주머니에 돌을 담아 그녀를 짓눌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웃 린다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인생에서 바위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 없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도둑이다. 그것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가고 관계를 해치고 건강에 스며들어 혈압을 높이고 잠을 앗아갑니다. 용서는 상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좌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보내지 않은 편지를 쓰세요. 모든 후회와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불태워 버리세요. 재가 솟아오르고 무게를 옮기는 것을 지켜보세요. The Invitation. 언젠가를 위해 어떤 경험을 미루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나요? 라고 물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어떤 돌이 마침내 안식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은 저축이나 후회의 장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구되기를 기다리는 순간들의 모자이크입니다. 줄리가 놓아주고 다시 자신을 찾은 날, 줄리는 항상 자신의 독립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무해한 노화의 특징으로 무시했습니다. 흐려진 시야와 흔들리는 걸음걸이를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도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아침, 부엌에 있는 커피 머그잔에 손을 뻗자 방이 심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바닥이 그녀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엉덩이에 통증이 닥쳤고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줄리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의사는 다음과 같은 진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줄리,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이 화물열차처럼 현기증, 피로, 순간적인 건망증 등 무시된 모든 증상은 단순한 성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및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작은 증상은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에 대한 진실을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기증은 탈수증 또는 뇌졸중의 초기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로, 정상적인 노화일 수도 있지만 진단되지 않은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위험 신호를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쯤에는 식습관, 약물 치료, 생활 방식 등 사소한 조정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일이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쉽습니다. 건강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증상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확인을 받으십시오. 정기 검진 일정을 잡으십시오. 기분이 좋더라도 정기적인 방문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냅니다. 능동적인 자세 유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수면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일상 습관은 장기적인 웰빙의 기초가 됩니다. 추락에서 회복된 후 줄리는 다시는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계획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균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힘을 느꼈습니다. 보험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독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계속 번영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심각해진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행동을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웰빙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쁨의 재발견, 영혼의 약인 웃음. 어느 날 저녁, 줄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며 지나간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가족 모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은 게 언제였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일상과 책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면역력을 강화하며 기억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웃음은 당신을 안팎으로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인생에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코미디를 시청하고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상의 순간에서 유머를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쏟아진 우유 한 잔은 단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옛 열정과 다시 연결. 한때 노래하고 춤추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그 기쁨을 당신의 삶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다음 날 아침,
줄리는 뉴스를 켜는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부엌에서 춤을, 면역력을 강화하며 기억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웃음은 당신을 안팎으로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인생에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코미디를 시청하고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상의 순간에서 유머를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쏟아진 우유 한 잔은 단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옛 열정과 다시 연결. 한때 노래하고 춤추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그 기쁨을 당신의 삶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다음 날 아침, 줄리는 뉴스를 켜는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부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래 댓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긍정적인 변화의 파급 효과. 줄리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형성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시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이웃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렀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노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성하고 행동할 차례. 다음 중 어떤 습관이 당신에게 공감됩니까? 기쁨을 놓치거나 건강을 무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검진 일정을 잡는 것,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등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번영은 선택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탭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세요. 활력, 유대감, 즐거움을 바탕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재정의해 봅시다.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이 버튼을 참고하십니다. 손에 펜을 들고 식탁에 앉아 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오래된 상처, 실망 후의 무게를 짊어져 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결단력을 갖고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거친 말, 놓친 기회 등 자신이 매달리고 있던 모든 부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면서 종이를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처음으로 그녀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풀어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어떻게 평화를 찾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줄리의 독립이 그녀의 모든 것을 거의 희생한 날, 줄리는 항상 자신의 독립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 있을 때 어지러움을, 현기증은 탈수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뇌졸중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는 정상적인 노화일 수도 있고 진단되지 않은 심장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검진을 연기하면 예방 가능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 개입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항상 위기 관리보다 쉽습니다. 식습관, 약물 치료,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증상이 사소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확인해 보세요. 정기 검진 예약, 몸이 괜찮더라도 정기 방문을 통해 숨겨진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현기증, 가슴 통증, 건망증 또는 설명할 수. 현기증은 탈수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뇌졸중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는 정상적인 노화일 수도 있고 진단되지 않은 심장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검진을 연기하면 예방 가능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 개입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항상 위기 관리보다 쉽습니다. 식습관,
약물 치료,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증상이 사소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확인해 보세요. 정기 검진 예약. 몸이 괜찮더라도 정기 방문을 통해 숨겨진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현기증, 가슴 통증, 건망증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 습관의 우선순위 지정,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수면을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추락에서 회복된 후 줄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녀는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계획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균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독립이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심각해진 건강 문제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행동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토론해보자. 기쁨의 재발견, 웃음이 줄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 방법. 어느 조용한 저녁, 줄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가족 모임에서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은 게 언제였습니까? 인생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중 어딘가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이웃인 린다는 그녀를 영화의 밤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못해 줄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오래된 코미디를 선보였고 곧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웃었다. 배가 아프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코티솔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게다가 관계도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발산하고 더 깊은 관계와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인생에 더 많은 웃음을 선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유머 찾기, 모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쏟은 커피 한 잔이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 열정과의 재연결, 춤추고 노래하고 농담을 하던가요? 그 기쁨을 당신의 삶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다음날 아침 줄리는 뉴스를 켜는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고 부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래 댓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작은 변화, 큰 영향. 줄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방법. 줄리는 변화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형성하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세상에 다시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은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이웃들은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그녀의 새로운 따뜻함에 반응했습니다. 감사가 후회를 대신하고 그래서 아침에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지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세상이 기울고 바닥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닝콜. 그 병실이 그녀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줄리의 사소한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무시했던 위험 신호, 현기증,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외침, 탈수증, 뇌졸중 경고, 피로, 정상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심장 SOS입니다. 균형 문제, 재난을 향한 움직임, 신체의 비밀 언어. 들어보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나요? 갑작스런 건망증, 귀찮은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서 온 긴급 문자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건강 꿀팁, 증상 일지,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 그 무해한 통증, 단서가 중요합니다. 날짜와 같은 검진. 그래서 아침에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지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세상이 기울고 바닥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닝콜, 그 병실이 그녀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줄리의 사소한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무시했던 위험 신호, 현기증,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외침, 탈수증, 뇌졸중 경고, 피로, 정상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신장 SOS입니다. 균형 문제, 재난을 향한 움직임, 신체의 비밀 언어. 들어보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나요? 갑작스런 건망증, 귀찮은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서 온 긴급 문자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건강 꿀팁, 증상 일지,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 그 무해한 통증, 단서가 중요합니다. 날짜와 같은 검진. 일장을 잡으세요. 기분이 좋더라도 조기 발견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수분 공급 발견돼 이동, 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관절 교체도 아닙니다. 가을 이후 줄리는 건강 전사가 되었습니다. 균형 수업, 수분 공급 알람, 더 이상 침묵이 없습니다. 독립, 안주보다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줄리가 기쁨을 재발견한 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 어느 날 저녁, 이웃 린다가 그녀를 코미디의 밤으로 끌고 갔습니다. 줄리는 신음소리를 내더니 낄낄거렸습니다. 딱딱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갈비뼈가 아플 때까지 웃었습니다. 웃음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 스트레스 암살자, 코티솔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연결 연료, 웃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입니다. 청소년 혈청, 미소는 말 그대로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즐거운 부활 계획, 댄스 인 더 키친 등 무시된 모든 증상은 단순한 성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및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작은 증상은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에 대한 진실을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기증은 탈수증 또는 뇌졸중의 초기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로 정상적인 노화일 수도 있지만 진단되지 않을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위험 신호를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쯤에는 식습관, 약물 치료, 생활 방식 등 사소한 조정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일이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방은